자, 오늘은 원자력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수치는 아니고요. 변경이 되어 있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예전에 요게 없었으면은 또 똑같은 방송을 할 것 같아서 이전에 정리를 해놨던 자료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전 기술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형 엔텍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원자력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삼양 엔텍 먼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삼영 엔텍입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종목의 경우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원자력 관련주가 지난주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이탈하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다시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은 조정을 살짝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가격은 5,600원이에요. 5,6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전의 저점 부근이었던 5,000원대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6,500원에서 750원에서 거의 뭐 6,900원이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주가가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8,000원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티플렉스를 확인을 해 볼게요. 티플렉스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매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0원이 저점이었고요. 쭉 그어 보게 되면 상승하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3,400원이었는데 3,400원 뛰어넘는다라고 하더라도 3,650원 부근이 계속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3,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종가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2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 4,4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4,400원을 단기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중기 목표가 더 맞는 말 같아서 중기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 자, BHI는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요.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4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사성치드의 실적이 나오고 주가 갈만했네요. 내년 내후년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특히 안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48,000원 이탈 여부를 체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T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너무 없네요. 뭐 100%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37에 21, 뭐 84, 24, 뭐 5만 주가 안 돼요. 단기적인 목표는 1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끼리 쭉 연결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진파워를 볼게요. 일진파워. 일부 거래 정지가 됐었네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일시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원전 악재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를 한 후 지지가 되면, 즉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3,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일 눌리게 되면 정리하셔야 돼요. 내일은 참고로 8월 26일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정리고요. 만약에 내일 양봉 나오면 13,000원이라는 거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 테마는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언젠가는 또 원자력에 대한 테마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달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다른 전략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진파워 실적 한번 볼까요? 나왔는지. 없네요. EM코리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코리아가 왜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면 테마로 그냥 엮어놓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1,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2,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고요. 실적은 나와 있네요. 연간 실적만 나와 있는데 올해가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전에 고점 부근이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을 해보게 되면 4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버텨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거는 369, 12가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음 달 정도에 보호예수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보호예수 해제 시즌에 맞춰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택의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매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44,0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 에너지 볼게요. 중간 배당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네요.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3, 4분기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는 박스권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라면 아마 일부 정리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45,000원 정도가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SNW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죠. 저점에서 쭉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3,3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3,880원입니다. 이 3,38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4,2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1차 저항이고요. 1차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2차 저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차 저항이 되면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건
1차 저항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1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손절가는 3,900원이 되는 거고요. 목표가는 4,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절가도 끌고 올라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손실의 위험은 낮다라는 얘기겠죠. DK랑 이게 대신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테마 분석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DK락도 기관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이전에 저항 부근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전 저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8,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 12,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짧게 손절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8,650원이에요. 8,6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지지가 8,000원 부근에 있잖아요. 이때 매수를 해서 다시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200원 정도 되게 되면 일단 지켜봐야겠죠, 눌리는지. 만약에 눌리지 않고 9,400원대까지 끌고 올라가면 12,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기관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고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항은 14,500원으로 보입니다. 목표가가 14,5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에서 올라가다가 이전에 저항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4,500원 전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실적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실적 안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25,000원에서 25,3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33,3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좋지는 않네요. 좋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래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5,000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2만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그에 따른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실적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18,000원 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원전 관련주가 맞죠. 이전에 지지로 형성되었던 11,000원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6,8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최대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18,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원일 TNI 신저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10만 주 가까이는 되겠네요. 10만 주 가까이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저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23,800원입니다. 23,800원에서 24,200원은 저항이니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8,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보호예수가 한번 해지가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보호예수가 해지가 되게 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앞으로 2달 후가 되겠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2달 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창 스틸. 대창 스틸은 넘어갈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TNC는 거래량이 그래도 있는 종목인데 차트가 되게 지저분하네요. 작은 종목일수록 차트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그냥 이거는 2,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올라오게 되면 3,400원 되게 되면 정리한다. 매도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차트가 안 이쁜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 받아주는 쪽이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도 누군가 받아주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받아주는 쪽이 없으면 차트가 들어오질 수밖에 없고요.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박스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5,00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기 종목이고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 7,0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기가 일단은 최근에 나온 뉴스가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얘기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환기인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이 내용 때문에 환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 그린파워. 이체전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100% 해도 12,000주? 널널하게 12,000주? 넘어갈게요. 이거는 효성중공업 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부터 쭉 이어보게 되면 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나와 있죠. 126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올라가는 겁니다. 126만 원.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면,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118만 원. 118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눌렸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셔야겠죠. 종목이 워낙 많이 올라갔어야죠. 자, 그 다음에 DLENC. 대형 건설주는 일반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LENC도 역시 원전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크게 받았죠. 크게 받고 지금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4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5% 정도 손절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4,500원 이전에 저점이었던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은 요건 해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연간 실적도 좋습니다. 이거는 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48,500원대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G2파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거래량 충분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2,800원 전후였는데 한 13,000원 정도 갔으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은 원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원래는 하락하면 안 되는 수치가 8,7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8,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생각은 11,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부 정리하시고요. 13,000원 되게 되면 다 정리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요,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원자력 첫 번째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기준이 아마 첫날 원자력 관련주가 악재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날 아래 꼬리를 보통 달면서 양봉이 형성된 경우가 많은데,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